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장 보신 분들은 아마 비슷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35만원대 안팎에서 꽤 버티다가 장 마감 거의 직전에 36만원대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막상 다른 종목들을 보면 생각보다 약한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을 시장 전체가 좋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오늘은 시장이 다 같이 올라간 장이 아니라 돈이 갈 곳을 굉장히 좁게 고른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선택지 안에서 삼성전자가 버틴 겁니다. 이게 오늘 장의 핵심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밀리고 중소형주는 체감이 안 좋고 테마주도 힘 빠진 곳이 많은데 삼성전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시장은 아무거나 사도 되는 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돈이 더 확실한 쪽으로 몰렸고 그 확실한 축이 오늘은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보고 삼성전자만 좋네?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오늘은 왜 다른 종목들은 밀리는데 삼성전자는 버텼는지, 이 흐름이 좋은 신호인지 아니면 쏠림이 너무 심해졌다는 경고인지, 그리고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걸 제대로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버틴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시장 안에서 돈이 갈 곳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정말 번강하게 강하면 대장주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주변 종목도 따라오고 다른 업종까지 조금씩 살아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장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버티는데 다른 종목들은 약했습니다. 이 말은 돈이 시장 전체로 넓게 퍼진 게 아니라 가장 크고 가장 유동성이 좋은 종목으로 압축됐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작은 우산보다 가장 큰 우산 아래로 몰리잖아요. 오늘 시장에서 그 큰 우산이 삼성전자였던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고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고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도 삼성전자는 먼저 계산대 위에 올라옵니다. 다른 종목들은 밀리는데 삼성전자가 버틴다는 건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신뢰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이 넓게 퍼지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좋게만 봐도 안 되고 나쁘게만 봐도 안 됩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시장 전체는 약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버텼습니다. 이 말은 시장 중심축은 살아있지만 확산은 아직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왜 그 중심축이 됐느냐입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봤습니다. 디램 가격 좋아지나? 메모리 업황 돌아서나? 반도체 사이클 다시 오나?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를 보는 질문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가 AI 시대에 다시 핵심 공급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메모리 사이클만 보면 삼성전자는 경기 따라 움직이는 대형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AI 공급망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HBM부터 서버용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테스트, 그리고 고객사 대응, 이 모든 걸 묶어서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종목들이 약한데도 삼성전자가 버틴 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에 돈이 넓게 퍼지지 못할 때 가장 먼저 버틸 수 있는 대형 축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축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계속 붙어있는 핵심 재료는 HBM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HBM4E 12단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출하했습니다. 이 뉴스는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으려면 말이 아니라 실제 제품과 고객사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도 HBM 합니다. 이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고객사 테스트로 이어지느냐, 수율이 안정되느냐, 양산 일정이 잡히느냐, 실제 매출로 찍히느냐, 이걸 봅니다. 샘플 출하는 그 첫 번째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를 단순히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회사로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현재 먼저 점수를 받은 부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재평가는 단순 추격전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HBM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패키징도 있고 테스트와 고객사 대응까지 있습니다. AI 서버는 메모리 하나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칩을 만들고 메모리를 붙이고 패키징하고 테스트
테스트하고 고객사 일정에 맞춰 공급하는 전체 과정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는다면 그건 누굴 뒤쫓아서가 아니라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의 판을 다시 짤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버틴 이유도 바로 이 큰 기대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본에서 꼭 넣어야 할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이낸스 이야기입니다. 바이낸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를 기초로 한 USDT 무기한 선물 상품을 상장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코인처럼 바뀐 게 아닙니다. 실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을 기초로 롱과 숏을 잡을 수 있는 해외 파생 상품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전자가 이제 북미 정규장 안에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해외 크립토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실시간으로 방향성 베팅 대상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상품은 레버리지가 붙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돈이 더 빠르게 몰리는 통로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흔들릴 때는 하락 베팅, 강제 청산, 단기 투기 수급이 섞이면서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삼성전자의 본질이 바뀐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둘러싼 수급의 판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볼 때 국내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만 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파생 상품 시장에서 삼성전자 방향성에 베팅하는 돈까지 같이 봐야 하는 구간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건 무조건 좋은 뉴스라고만 볼 수도 없고 무조건 나쁜 뉴스라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글로벌 관심이 커졌다는 신호인 동시에 변동성 확대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종목들이 약한 장에서도 삼성전자가 버텼다면 이건 단순히 개별 호재만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국내 기관성 수급과 글로벌 투기성 수급이 동시에 보는 종목이 됐다는 의미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바이낸스 3장 뉴스 하나만 보고 삼성전자가 무조건 더 간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주가의 본질을 바꾸는 뉴스가 아닙니다. 수급의 통로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본질은 여전히 같습니다. HBM에서 신뢰를 얻느냐, 고객사 테스트와 수율이 안정되느냐, 양산과 매출로 이어지느냐,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묶어서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바이낸스 무기한 선물은 이 본질을 보는 돈이 더 빠르게 몰릴 수 있는 길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길이 넓어진다고 해서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차가 달리는 건 아닙니다. 상승에 베팅하는 돈도 들어올 수 있고 하락에 베팅하는 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는 좋은 뉴스가 나올 때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 더 거칠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예전보다 더 많은 시장의 시선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아무 자리에서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글로벌 파생 수급까지 굳는 종목은 좋은 날에는 더 좋아 보이고 흔들리는 날에는 더 무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 기준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오늘 시장이 왜 삼성전자를 버티게 했는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자면요. 다른 종목들이 빠지는 날에는 돈이 마음 편하게 퍼지지 못합니다. 이럴 때 시장은 작은 종목보다 큰 종목을 먼저 봅니다. 그 중에서도 재료가 살아있고 유동성이 크고 외국인이 들어오기 쉬운 종목을 봅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HBM 기대감이 있고 AI 공급망 재평가가 있고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묶을 수 있고 이제는 해외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베팅 대상이 됐습니다. 이러면 시장이 흔들릴 때도 삼성전자는 쉽게 반신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약한데 삼성전자가 버티는 장은 시장 전체가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아직 삼성전자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같은 날 다른 종목이 다 빠지니까 삼성전자도 위험하다, 이렇게만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버티니까 이제 무조건 간다, 이렇게 봐도 위험합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시장 전체는 약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중심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중심축이 다음 장에서도 버티면 시장은 다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만 버티고 다른 종목이 계속 무너지면 그건 시장 체력이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정책 기대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선거 이후 시장에서는 정책 기대감이 다시 붙을 수 있습니다. 자사주 소갑, 주주환원, 배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감,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삼성전자랑 연결되냐면요.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다시 담을 때 처음부터 작은 종목으로 가지
가지 않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유동성이 좋고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부터 봅니다. 그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반도체주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볼 때 가장 먼저 계산하는 대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이 살아나면 삼성전자는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한국 시장 재평가의 첫 번째 광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른 종목들이 약했는데도 삼성전자가 버틴 건 이런 대표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같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유저분들은 오늘 흐름을 보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약한데도 삼성전자가 버텼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그냥 단기 반등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HBM 기대감이 살아있고 AI 공급망 재평가 기대가 남아있고 정책 기대감이 붙을 수 있는 대형 배표주라는 점이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는 오늘 하루 다른 종목들이 빠졌다고 해서 삼성전자까지 겁먹고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중이 너무 크면 일부 조절은 생각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버텼다고 해서 내 계좌가 무조건 편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비중이 너무 크면 조금만 흔들려도 판단이 무너집니다. 좋은 종목을 오래 들고 가려면 내 계좌가 버틸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35만원대 부근에서 계속 버티고 외국인 수급이 크게 빠지지 않고 코스피도 삼성전자 덕분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기준은 살아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버티는 듯 하다가 외국인 수급이 빠지고 시장 전체도 계속 약하고 주변으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일부 비중을 줄여서 계좌를 가볍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이겁니다. 다른 종목은 다 빠지는데 삼성전자만 버티네? 그럼 지금 삼성전자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입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들어가면 좋은 종목을 뜨거운 자리에서 사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버틴다는 건 분명 강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신규 진입자는 강한 신호를 확인한 뒤 그 다음 눌림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목들이 약할수록 돈이 삼성전자에 더 몰릴 수 있고요. 그만큼 위쪽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무조건 따라붙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눌렸을 때 다시 받아주는 힘이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쉬는지, 외국인 수급이 남아있는지, 다시 올라올 때 힘이 붙는지 이걸 확인하고 분할로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것과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도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처럼 다른 종목들이 약한 장일수록 삼성전자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관망자분들은 오늘 장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시장이 돈을 어디에 숨기고 있는지 보여준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목들이 밀리는데 삼성전자가 버텼다는 건 돈이 아직 삼성전자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돈이 넓게 퍼지지는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망자는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이후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 봐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아무 테마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와 연결되는 흐름을 봐야 합니다. 패키징, 후공정, 전력인프라, 데이터 센터, 증권과 금융, 저평가 대형주 이쪽입니다. 특히 전력인프라와 데이터 센터는 AI 투자가 계속 커질수록 삼성전자 흐름과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패키징과 후공정도 AI 반도체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증권과 금융은 거래대금과 정책 기대감이 붙을 때 같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평가 대형주는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 이후 시장이 덜 오른 대형주를 찾을 때 후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못 샀다 해서 끝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버틴 이유를 보고 그 다음 돈의 길목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착각입니다. 삼성전자가 버텼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강한 건 아닙니다.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면 그건 분명히 시장 체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삼성전자가 버텼다는 건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은 좋다, 나쁘다로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시장 전체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버텼습니다. 그 말은 돈이 넓게 퍼지지는 못했지만 삼성전자라는 중심축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음 장이 중요해집니다. 다음 장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버티고 시장 전체가 조금씩 따라오면 오늘은 쏠림이 확산으로 넘어가는 전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버티고 다른 종목은 계속 약하고 외국인 수급도 약해지면 오늘은 단순 방어장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뉴스도 다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버티는 이유는 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HBM4E 12단 샘플 출하,
AMD와의 AI 메모리 협력 흐름,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묶을 수 있는 공급망 기대, 노사 리스크 완화, 정책 기대감, 그리고 이제는 바이낸스 무기한 선물 상장으로 해외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방향성에 베팅하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이 재료들이 계속 삼성전자에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들이 그냥 제목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고객사 테스트, 수율 안정, 양산 일정, 실제 매출, 외국인 수급, 여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시장은 뉴스 제목을 하루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오래 가려면 결국 숫자와 수급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버틴 건 의미가 있지만 진짜 확인은 계속 필요합니다. 오늘 버텼다. 이건 좋은 출발입니다. 하지만 이제 무조건 간다는 아닙니다. 시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장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은 다른 종목들이 많이 약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버틴 장입니다. 이건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신뢰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로 돈이 퍼진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강하다보다 삼성전자로 돈이 압축됐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보유자는 이 흐름이 유지되는 동안 너무 급하게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비중이 너무 크면 일부 조절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버틴다고 바로 따라가지 말고 눌림에서 다시 받아주는 힘을 확인하고 분할로 봐야 합니다. 관망자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어디로 번질지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장은 삼성전자가 시장의 방어축으로 선택받은 장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방어축이 시장 전체를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삼성전자만 버티는 좁은 장으로 끝날지 그걸 봐야 합니다. 자, 이런 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기준 없이 화면만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만 버티는 걸 보고 뒤늦게 따라가고 다른 종목이 빠지는 걸 보고 겁먹고 던지고 뉴스 제목 하나에 흔들리면 계좌가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삼성전자 이후 돈의 흐름과 대응 기준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관전 포인트를 같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법칙, 돈의 시선,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같이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자료도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건 종목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닙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갈지, 일부를 덜어낼지, 눌림을 기다릴지, 아니면 다음 돈의 흐름을 준비할지 기준을 잡는 자료입니다. 기준 없이 따라가는 사람과 미리 후보군과 대응 기준을 정리해둔 사람은 장중 흔들림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받아두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체가 강한 장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버티면서 시장을 지탱한 장이었습니다. 이걸 좋게만 봐도 안 되고 나쁘게만 봐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봐야 할 건 삼성전자가 계속 방어축 역할을 해주는지 그리고 그 힘이 다른 섹터로 번지는지입니다. 보유자는 기준이 살아있으면 끌고 가되 비중이 부담되면 일부 줄여 계좌를 편하게 만들면 됩니다. 신규 진입자는 삼성전자가 버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따라가지 말고 눌림에서 시장이 다시 받아주는지 확인한 뒤 분할로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 반도체 대형주가 아니라 AI 반도체 공급망의 판을 다시 짤 수 있는 회사로 재평가받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그 기대를 시장이 약한 장에서도 버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